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테일러 콘텐츠 에디터 영준. 에디터 워디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보고 온 작품은 반도를 보고 왔습니다. 네. 보시나요? 네. 이 작품은 부산행의 속편이죠. 연상호 감독의 좀비 아포칼립스 시리즈 중 세 번째 작품입니다.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전대미문의 재난에서 탈출했던 정석이 철저히 고립된 반도로 돌아가야만 하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받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고요. 반도로 돌아간 정석은 생존자 무리와 함께 인간성을 상실한 631 부대 그리고 좀비들을 맞서야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배경은 부산행에서 4년 이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고요. 그 작품을 잇는 후키 영상이 최근 부산행을 재개봉했을 때 공개했던 거네요. 네네네. 한 줄 평 어떻게 보셨나요? 한 줄 평.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를 보면서 딱 떠오르는 영화가 있어갖고 딱 거기 있는 대사로 하면은 부산행 기억해줘. 기억할게. 기억됐어. 형편없어서 반 있는데 그 뒷부분은 반은 농담인데 저는 딱 한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무늬만 좀비물이고 알맹이는 액션물이다. 부산행과 비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있으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에서 부산행과 같은 이야기를 기대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계관이 이어진 것 말고는 전작과는 전혀 다른 영화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장르적인 차이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부산행 같은 경우에는 좀비 재난 스릴러의 느낌이 강하면 반도 같은 경우에는 하이스트 카 액션 영화에다가 좀비를 끼얹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리고 전작 같은 경우에 약간 좀비를 처음 만난 인간의 공포, 그들이 펼치는 아수라장 그런 이야기를 좀 그렸으면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좀비의 위협보다는 살아남은 인간들 사이의 갈등에 집중을 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부산행이 이제 워킹데드 초반 시즌 반도가 후반 시즌과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산행이랑 이제 세계관을 믿고 있어서 좀비에 대해서 우연 설명하는 게 되게 적었거든요. 그쵸. 설명하는 부분에는 많이 치우치지 않고 반도에 놓인 사람들 간의 관계랑 서로 간의 대치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배경은 좀 더 확장이 되었고 좀비는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좀비 비중이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영화를 보면서 좋았던 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좀비의 비중이 확실히 줄어들었는데 존재감은 전작 못지않아요. K-좀비 특유의 춤이랑 무용 같은 움직임이 이번 작품에서 절정에 달했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특히 그랬냐면 초반에 좀비가 이렇게 허리를 꺾고 있다가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진짜 그거에서 그러니까 현대무용 아니면 약간 뭐 행위예술 같은 거를 보는 듯한 느낌도 들어서 되게 인상적이었고 이 영화가 제작비가 210억인가 그래요. 그만큼의 돈을 들인 값을 해요. 비주얼도 굉장히 좋고 스케일도 커졌어요. 포스트 아포칼립스적인 분위기를 굉장히 잘 살렸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보고 이런 작품을 볼 때마다 참 그것도 한 130억인가 150억인가 들었거든요. 많이 들었죠. 네, 그 돈으로 뭘 했는지 좀 진심으로 궁금해지는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을 액션씬이라고 좀 꼽고 싶은데요. 특히 카체이싱 씬이 확실히 근데 띄어요. 이래 배우가 연기한 준이라는 캐릭터가 차를 기가 막히게 몰거든요. 반도의 상황에 맞게 차가 개조가 다 된 상황이에요. 그 차로 좀비들을 막 거침없이 막 다 치고 지나가거든요. 쓸어버리죠. 이 준이 캐릭터를 보면서 베이비 드라이버도 생각이 나고 분노의 질주도 생각이 나고 GTA 게임 보면은 차를 잡게 되면은 뭐 사람이고 경찰이고 다 치고 다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통쾌하게 막 치고 다니는 그런 게 있었고 또 카체이싱 씬이 좀 중간에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631 부대랑 이렇게 좀 연결이 되면서 이 차들이 다 좀비를 구출할 수 있게 좀 개조가 다 된 상황이라서 진짜 약간 서울에서의 그 매드맥스가 된 느낌인 거죠. 한국 영화 카체이싱 장면 중에서는 탑2에 꼽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매력있게 잘 뽑아냈어요. 베스트 1은 아수라.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실제로 일어날 법한 카체이싱 중에서 넘버1이면 반도는 게임 같은 추격전 그런 부분에서 인상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인물들 중에 준이하고 그리고 이제 준이 동생인 유진이 되게 기억이 났는데 사실 이 반도가 되게 암울하잖아요. 거기서 자라나면서도 되게 쾌활하고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았고 이 아이가 알시카 있죠. 준이 동생인 거를 보여주는 것처럼 되게 운전 실력을 막 뽐내면서 좀비들을 유인하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좋았어요. 준이하고 유진 캐릭터가 반도의 백미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뽑은 단점은 제가 사실 좀비물을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좀비 영화를 기대하고 보신다면은 실망하실 것 같아요. 좀비가 전작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나오는데 좀비를 중심으로 다루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사이의 대치를 다루고 있어서 이 좀비들이 그냥 액션 영화 속에서 역경과 고난을 만들어내는 어떤 장애물 중에 하나로 느껴지는 정도였거든요. 네, 화력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좀비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대실망할 겁니다. 초반에 5분, 중반에 잠깐 한 5분, 그리고 막판에 카체이싱 할 때 잠깐 쏟아져 나오는 그 정도를 제외하면 좀비가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는 장면은 거의 없어요. 얼마 전에 개봉했던 그 살아있다를 재밌게 본 사람들은 정말 재밌게 볼 거고, 그 작품이 재미가 없었으면 이 작품 정말 더럽게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좀비를 너무 쉽게 써먹는다고 해야 될까? 파워레인저나 세일러문 같은 거 보시면 변신을 하잖아요. 변신을 하는데 상대가 안 때려. 그렇죠. 딱 좀비가 그 역할이에요. 아무리 영화적인 장치라고 해도 조금 심하다 싶은 수준? 감동, 심파, 주인공이 뭔가 멋지게 대사를 쳐야 되는 그런 장면에서는 좀비들이 안 나와요. 얘네 뭐 하는 거야? 저쪽에 가서 같이 울고 있나 봐? 현실이었으면 말하다가 물어뜯겨 죽지. 영화 내에서도 좀비의 설정이 조금 오락가락한다고 느끼는 게, 좀비가 밤에는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밤에 631 부대원들이 와장창 시끄럽게 굴고 그러고 있는데 위기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차 소리에도 심지어 반응을 안 해요. 주인공들이 모는 차는 조용하게 이렇게 가는 걸로 나오잖아요. PPL 우리 차는 조용하다. 소리 없이 강하다. 약간 그런 걸로. 영화 안에서 이 좀비에 대한 설정이 살짝 오락가락한다는 게 느껴져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아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좀비도 좀비인데 이 세계관이 되게 독특하잖아요. 정말 개성 있어 보이는 그런 인물들이 등장은 하는데 막상 그 인물들 하나하나를 보면은 자기의 색채가 되게 엷은 게 아쉽게 느껴졌거든요. 각자의 쓰임새가 되게 뻔했어요. 준이하고 유진 말고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인물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부산행에서는 각자의 인물이 성격이 되게 뚜렷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극명하게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되게 좋았는데 이 영화랑 좀 그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서들과 사실은 복잡하면서도 좀 다면적인 강한 악당 역할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흐지부지 쓰이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특히 주인공들이 네. 연기는 정말 좋은데 캐릭터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꼈어요. 둘 사이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런 것도 다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자기적이다 그런 느낌도 들고, 둘의 용도가 되게 뻔한 액션 영화 주인공 같은 느낌? 그나마 마지막에 인상적이었던 거는 민정이 그 액션 영화나 이제 뭐 그런 영화에서 그 부모가 보이는 클리셰를 부셨다는 거. 맞아요. 저 그건 좋았어요. 네, 부산행과도 대비되는 부분이잖아요.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심파가 너무 많아요. 그 심파 장면이 또 뭔가 롱테이크랑 슬로우 모션을 걸어둔 것처럼 엄청 느리게 지나가잖아요. 네. 더 늘어지고 몰입이 확 깨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별로였어요. 저는 중간 스토리도 좀 길었던 게 아쉽게 느껴지는 게, 그게 잡이야기 같다고 느껴졌는데 포스트 아포칼립스 시대에 적응한 인간들의 변화를 보여주고 싶었다 이런 거는 알겠어요. 변화하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건 좋았는데, 사실 저나 좀비물 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보여줄 시간에 좀비들 막 쏟아져 나와갖고 그런 걸 좀 보고 싶었는데 인물들 간의 갈등에 너무 치중하지 않았나. 이야기가 늘어지다 보니까 긴장감도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점은 몇 점 주시겠어요? 저는 별점을 3개를 줬어요. 그 이유는 오락영화로서는 시원시원하니 볼만하지만 가면 갈수록 연상호 감독 특유의 그 색채가 애매해지고 옅어진다는 느낌? 살아있다보다 별점을 낮게 줬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 작품은 스케일은 넓어졌고 돈도 많이 들었는데 그에 비해 실속은 조금 없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별점 3개를 줬습니다. 저도 별점을 3점을 드렸는데요. 네. 저는 사실 반도를 먼저 보고 부산행을 본 케이스거든요. 원래 처음에는 이 영화 보고 나와서 3.5점을 줬어요. 근데 부산행 보고 나서 0.5점을 줬어요. 네, 부산행이 더 재밌었어요.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반도를 리뷰했고요. 다음번에도 재밌는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